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덕으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어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 2023 행사가 있었죠. 출시 5년차를 맞은 삼성전자의 5세대 갤럭시 Z 시리즈가 한계를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쉬움으로 지적되어 왔던 폴더블폰 힌지 성능을 눈에 띄게 개선해 또 한 번의 폼팩터 혁신을 이뤄냈다는 평가인데요. 언팩 행사에선 폴더블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 Z 플립 5와 갤럭시 Z 폴드 5를 공개했습니다. 한국에서 언팩 행사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태문 MX 사업부장은 삼성전자는 그동안 폴더블 기술로 모바일 업계를 혁신하고 새로운 표준을 제시해 매일 더 많은 고객이 폴더블을 선택해 기존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누리고 있다면서 플립5와 폴드5는 삼성전자의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맞는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실현한 최신작이라고 밝혔습니다. 갤럭시 Z 시리즈 신작은 콤팩트한 디자인에 강력한 맞춤형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기기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혁신을 더했습니다. 새로운 플렉스 힌지는 균형 잡힌 디자인으로 심미적 아름다움을 제공할 뿐 아니라 외부 충격을 분산시키는 구조로 설계됐죠. 최신 프로세서를 탑재해 보다 강력한 성능과 더 오래 지속되는 배터리를 지원합니다. 아이폰 15 출시가 지연되면서 갤럭시에 유리한 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데요. 아이폰과 갤럭시의 양대 산맥,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조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던, 기대하셨나? 잘 모르겠네요. 갤럭시 폴드 시리즈의 신제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제품에 대한 평가는 많은 분들이 했으니까요. 이번에 전반적인 평가만 짚어보자면요. 안정 속에서 개선을 택했다. 그러니까 혁신은 없다. 라는 평가 쪽으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폴드라는 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는 아쉬운 점도 많고 단점도 많았죠. 그렇지만은 새로운 폼팩터라는 점이 눈길을 끌었고 이걸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데요. 이후로는 제품들이 많은 문제점을 개선을 하면서 확실한 강자가 됐고요. 이번에는 여기서 조금 더 개선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개선이 있었냐? 역시 이 힌지 쪽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큰 개선이 있었다고 해요. 단점은 여전히 힌지 사이에 빈 공간이 있다는 점, 이런 점을 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배터리 문제, 항상 문제가 됐던 발열 문제, 그리고 이번에는 카메라가 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폴더블이라는 제품 폼팩터에 큰 관심이 없다면 굳이 선택할 만한 제품은 아닌 게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개인적인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 워치 6도 발표를 했죠. 워치 5에서 이 물리 베젤이 없어져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실망스러웠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시 부활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는 좀 눈길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소소하게 관심을 끄는 게 갤럭시 탭 S9이죠. 여기에 처음으로 방수 방진이 지원이 된다고 해요. 목욕 같은 거 하면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언팩 행사는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한국, 그것도 서울에서 진행한 행사였습니다. 진행 과정은 그렇게 썩 매끄럽진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보였다고 해요.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주로 미국 이런 곳에서 언팩 행사를 진행을 했죠. 2010년에 갤럭시 S 첫 제품을 언팩했을 때 저도 거기에 출장을 갔었거든요. 이후로도 미국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아니면은 유럽 같은 곳에서 신작을 공개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언팩 행사를 시작한 지 13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그 행사의 대상지로 고른 셈입니다. 삼성은 국내에서 폴더블 폰을 공개를 해서 폴더블 폰의 원조는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당연히 이게 전부는 아니겠죠. 유럽과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의 경영 상황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시장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점유율 80%가 넘는 시장이거든요. 이렇게 경영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이런 점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외국에서 언팩 행사 같은 걸 하면은 출장비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2009년에 제가 삼성전자를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요. 당시에 삼성전자 경영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분기별 적자도 나오고요. 그때 삼성전자 사옥이 서초동에 있었는데요. 구내식당에 가는 길에 잔반을 남기지 맙시다,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이런 식으로 비용을 절감을 하는구나,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경영이 어렵다고 했는데 뭐가 얼마나 어려운 거냐? 마침 삼성전자의 2분기 확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쭉 내려볼게요.
먼저 전체 매출액을 보시죠. 60조 원이 나왔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게 1년 전보다 22.3% 감소한 수준입니다. 근데 영업이익을 보면요, 6,700억 원이 나왔어요. 이것도 어지간한 회사 매출액보다는 훨씬 많은 수준이긴 하지만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생각하면 아쉬운 성적표죠. 1년 전보다 95%나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를 보면요, 매출액은 이만큼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이만큼이나 줄었어요. 이 말은 기업의 수익성이 상당히 나빠졌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안 좋았냐? 조금 더 내려보죠. 역시 예상대로 DS 부문 반도체가 안 좋았습니다. 매출액이 48% 줄었고요. 영업이익은 4조 3,600억 원 적자가 났습니다. 1년 만에 14조 원 넘게 사실상 증발을 해버렸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완제품을 만드는 DX 부문도 조금 아쉬웠습니다. DX 쪽에서도 MX, 그러니까 모바일 사업 쪽이 중요할 텐데요. 보시면은 매출액이 12% 감소한 걸 볼 수 있죠. 전반적인 스마트폰 출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액이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 쪽에서는 눈에 띄는 부분도 있어요. MX 부분의 영업이익이 3조 원이 넘게 나왔거든요. 1년 전보다 16% 증가했습니다. 전분기보단 조금 안 좋았지만 그래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죠. 스마트폰 출하량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S23이 전작보다 좋은 성적을 올렸고요. 또 A 시리즈가 상당히 괜찮은 성적을 올렸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영업이익은 견조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 반도체 시장이 확실하게 개선되기 전까지는 이런 스마트폰, 이게 삼성전자의 밥줄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주 앞당겨서 국내에서 언팩 행사를 진행한 건 역시 폴드를 통해서 하반기 실적의 버팀목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발표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호평인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한국투자증권의 평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본기에 충실한 개선, 이게 핵심을 찌른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찌됐든 이번에 확실한 기술력을 보여줬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신한투자증권 자료인데요. 밑에 조금 내려보면요, 전반적으로 시장 조사 업체들이나 증권가에서는 이 폴더블폰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하량이 한 1,500만 대 정도, 전체 출하량의 1.3%를 차지했다고 해요.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게 올해는 2,300만 대까지 50%나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80%대 점유율을 달성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사실상 폴더블폰 시장의 고성장의 혜택을 삼성전자가 고스란히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대체로 이번 제품 역시 성공을 점치는 분석이 많은 상황입니다. 애초에 폴더블폰을 사려고 하면 삼성전자 제품 외에는 별로 대안이 없는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이 경우에 하반기 실적의 버팀목 역할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삼성전자가 사업 포트폴리오를 부품과 완제품으로 딱 만들어 놓은 게 이럴 때, 위기 때 빛을 보는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품이 안 좋을 때는 완제품이 그걸 보완을 해줬고요. 완제품이 안 좋을 때는 부품이 보완을 해주는 모습, 우리가 여러 차례 목격을 해왔죠. 이번에도 한동안 반도체의 부진을 모바일이 보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언팩 행사가 그런 전망에 확실한 기대감을 줬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요. 다만 정말 유의미한 실적 개선 그리고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역시 반도체의 개선을 확인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품 시장의 변화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